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문수 예, 의원님. 아, 2주 네. 연속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거의 이제 방송이 된 것 같네요. 그죠? 매주 예, 하니까 우리.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나기를. 예, 그리고 이제 방송 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의원님이 그동안 음, 너무 고생하셨는데 음. 우리가 몰랐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저는 뭐 많아요. 저보다도 우리 김준용 사회자님이 보니까 진짜 그 빈민운동, 민주화운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유, 처음 뭐 알았어요. 다 이제 그 시대에는 그랬으니까 그 나이가 드러나잖아. 예, 그 87년 민주화 항쟁 때 이제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지만 나는 그래도 대학 4학년이었고 예, 아니셨고 이 차이가 그 그때 시대가 이제 그러긴 했고,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좀 덜 하신 분도 있고, 보니까 또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막 활동을 안 하셨는데 사회에서 정말 또 정의롭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 거꾸로 또 우리 음. 인사 안 하고 아, 시작했어요. 그랬나요? 또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그래도 해야지.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김문수 서울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성북 그러시죠. FM 김준영입니다. 생방송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네. 이 먼저 인사를 안 하고 막 본론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맞아. 그죠?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예, 글쎄 말이에요. 네. 김문수 서울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치셔서 감사합니다.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죠? 기쁘네요. 예, 네. 누가 이걸 보고 보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더니 예. 그냥 됐는데 지금 보고 있어. 그럼요. 지금 성북마을 시청자가 몇 명이나 TV에서 되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쨌든 어쨌든 우리 많은 마을 성북군이 TV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또 네. 시청률 너무 우리 따지면 그러니까. 슬퍼지지만 네. 검색해 보세요. 성북 라디오 어, 방에 이제 우리 박자님 앞에 지금 우리 앞에 저기 계신 방청석에도 한 분 음, 와 계십니다. 우리 음,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제가 라디오 방에 초대를 해야겠네. 이 음, 우리 성북 라디오 이제 보시면 어, 마을 TV 내가 뭐 올렸는데 SB 예, 점 아니지 어떻게 www.sbtv.kr SB SBTV 성북 SB TV.kr 엄청 SBTV.kr 쉽네요. 예, 여기를 사실 하면 www는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여기 지금 이렇게 네.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나가네. 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 음. 근데 이것도 한 이제 유스트림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는데 보면 한 10초 정도 아닌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것과 이렇게 그렇죠. 방송을 받아보는 좀 보시는 조금은 늦게 분들이 나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페이스북으로 또 연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페이스북 방송이 아니라서 지금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네 보면 하고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성북 www.sbtv.kr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이게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실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에 아직까지도 좀 소심하신 분들이 많고, 음. 또 특히 이제 교육 우리 김문수 시의원님이 서울시의회에서 교육 분과 네,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장을 하셔서 이제 많이 또 이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보시면 또 그리고 또 자녀도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예.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발언할 기회를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닐 때야 70명이 한 반, 70명한테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요즘은 그렇죠. 다 30명 선이잖아요. 네, 훨씬 어, 말을 자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는데 많아졌는데도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억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억눌리고 그게 이제 입시제도 문제점 같고 그렇죠. 서열로 이렇게 평가돼서 너는 음, 뒤진 아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주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억눌려 가지고 자기 주장을 잘 그렇죠.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고 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고쳐야 되겠죠 이제.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 TV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좋아요. 사실은 저희들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국회의원님들처럼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방송이나 개인 방송을 통해서라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지방의회 지난주엔 또 특히 지방의회 네, 의원으로서 지방의회도 큰일을 할 수 역할 있다 이런 걸 예, 했었죠. 하셨고 네. 그 SMS SSM SSM 그 소상공인을 예. 위해서 활동하신 것도 진짜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네,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네. 지방의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였는데 네. 지난 주제가 그렇죠. 제가 이제 시의원 들어가자마자 SSM 규제지를 그 대기업 슈퍼마켓을 동네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면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까지 네. 법을 바꾸게 하는 역할도 했었고 또 누리과정 예산도 누리과정.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또 이슈를 만들면서 또 우리 민주당에서 마지막 그 예산 네. 그 협상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켰던 것도 사실 제가 했었고 그렇죠. 또 친일 임명사전 음.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건데 이 학교에 보고가는 것도 제가 이제 했어서 지방 의원이라고 그냥 너무 뭐 아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뭐 힘 있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열심히 찾아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일도 많이 할 수 있다. 네. 더 자신감을 갖고 소신껏 열심히 하자. 또 뭐 제도나 예산 한계에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좀 제 자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좋은 거는 자꾸 알려야죠. 아이고, 쑥스럽지만 또 계속.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럼요. 얘기를 이렇게 안 하면 네. 누가 몰라요. 하겠어요? 저도 몰랐는 걸요. 아 진짜 그래도 제가 네. 신일명사전, 누리과정, SSM 그때 막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뭔가 막 뉴스에 나왔다는 건 아닌데 그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한 것까지는 또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그럼요. 많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네.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음. 칭찬은 적게 하고 험담을 좀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갈수록 그게 그래서 공정해야 되는데. 예. 뭐 누가 당신들이 뽑아놨더니 한 게 뭐이냐 이런 소리는 잘하는데 그 자기 집 앞에 뭐 고치는 거 말고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 해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민주주의 이 이제 정당 대의민주주의가 약간 왜곡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자기가 지지하고 또 저기 바르게 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말로만 좋아요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얘기도 하고 듣고 이런 자리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듣는 자리는 개인적인 그런 뭐 민원 해결 뭐 이런 것만 원하시지 정책적인 거 지금 의원님께서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저는 그런 그래서 얘기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특히 SSM 점 입점 그 조례 제정에 가신 과정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야 되게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얘기하실 때 그때 대기업에 빼먹은 것 중에 예.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진보 정당들이 그 전에는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한 명인가 있었는데 네. 제가 들어가는 2010년도부터는 비례대표 한 명도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런 그 소상공인 운동을 하신 분들하고 또 당사자들, 동네 슈퍼마켓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진보 정당들을 찾아간 건데 자기들은 의원이 없으니 그쵸.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렇게 물색을 하고 또 서윤기 의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잘생긴 서울시의원이 예. 자기는 소관 업무가 그쪽이 아니고 그때 예. 당시 그분은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재정경제위원회에 김문수 의원을 찾아가 봐라라고 추천을 해줬고 마침 제가 듣는 순간 이거 엄청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일을 바로 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지 해서 제가 바로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 오세훈 시장 면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네. 뭐 의원 한 명이 개인이. 그래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면담을 안 받아준 거 알아요? 그래서 오세훈이요? 면담 받아준다 그럴 때까지 그 시청 시장실 아래 로비에서 반나절인가 하루 종일인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근데 그때 제가 로비에 같이 주저앉아서 있어줬잖아요. 저는 당연히 아주 근데 이제 멋진 의원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힘이 돼줘야 되는데 의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렇죠. 같은 입장에서 힘이 돼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때부터 저를 이제 신뢰를 신뢰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김문수 의원한테 올인을 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뒤에 뭐 굉장히 믿고 막 일을 추진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지금. 그렇죠. 그니까요. 그때 뭐 좋은 했던 거는 얘기인데? 자꾸 밝혀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네. 그 영린에 나왔던 중용 23장인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면 네. 그것이 빛이 돼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예. 밝혀진다고 하는데 우리 김문수 의원님도 그렇게 꼼꼼하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 누리과정 그 시위 혼자 하실 때도 아 수고하시네요. 진짜 댓글 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청와대 그러니까. 그때도 가서 이제 이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막 1인 시험 그 막 들고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그때는 상임위원장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지금 비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상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이제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도와줘서 가긴 했는데 가니까 당연히 뭐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참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도 못하게 가니까 뭐 그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뭐 이름이 뭐냐 뭐 연락처 적어가고 왜 왔냐 뭐 이걸 갖가지를 이제 조사해가고 근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거는 이 중국 관광객들은 그냥 뭐 막 통과해요. 예. 네, 그 분수대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 밑에 아. 이제 막잖아요 경찰들이. 근데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은 그냥 통과. 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한테 조사받고 또 1인 시위는 가능하고 집회가 안 네,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온 다른 직원들이랑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쵸. 오늘은 네. 이 정의, 음. 정의감, 네. 정의로움에 예.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하자고 싶어요. 하셨죠. 예. 예. 저에게 정치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정의를 좀 더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싶어 갖고 오늘 예, 주제를 잡으신 예. 거죠. 오늘 토크 주제로. 예. 근데 이제 정의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벌써 한 5, 6년 그런 전이었나? 책이 있었죠.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꺼운 책을 다 열심히 읽는 것 같지만 어렵던데 나도 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책은 지금 예. 집에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렇죠. 이제 얘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예. 안에 내용은 어렵고 학문적이고 복잡한데도 일단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엄청 그때 당시에 팔렸던 거. 예.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억울함.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다 전라도 분인데 제가 1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지만 네. 그땐 더 심했잖아요. 뭐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동네 안 좋은 일이고 뭐 아유 저 사람들 그 비하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옆에도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도 살고 있었고 충청도 분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등이 대주고 이렇게 힘이 대주고 했던지 좀 호남 쪽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우리 성북구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이제 삼선동이나 이제 그러면서 뭐 못 사는 동네에 가면 호남 사람들이 산다는 동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는 저는 그걸 느꼈던 게 그 87년 그 영등포 저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 연설 때 모인 그 사람들의 그 뜨거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하게 억눌리고 이렇게 부당한 그렇죠. 억울함을 느낀 사람들이 억울함을 되려 왜 이렇게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가? 왜 지역과 출신 성분과 그 사람의 집 계급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는가? 지금 말로만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느꼈고 제가 빈민 지역 철거촌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어린이집 했고 걔네들이 커서 공부방을 갔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게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살고 있는 들이 8통인데 선생님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8통 애들만 남으라 그랬다는 거야. 1학년짜리한테. 응. 초등학교 1학년한테. 1학년한테. 예. 가난한 아이들을 지목을 했구만. 그렇죠. 거기가 왜냐면 거기가 이제 양돈 마을이라고 철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값들이 80년대 비싸지면서 거기가 이제 전세 그 당시에 88년인데도 네. 전세 200이었으니까 이만한 넓은 방 2개를 제가 전세 200에 있었어요. 그러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 돼지를 키우던 막사가 경기도 내에 있었다고요. 네. 노원구 이 하계동, 월계동, 화계동, 중계동, 상계동을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이 서울시 인근에서는 축사를 할 수 없는 법에 따라 다 나가고 빈 축사와 그 축사 관리하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이제 재개발 때문에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어떻게 막사였던 데 사람들이 사느냐. 그러니까 구룡마을 그런 하우스 개조해 갖고 서초동구에도 이제 문제됐었잖아요. 그런 집들. 예, 80년대, 네. 90년대 지금도 이제 그런 이렇게 약간 옛날식 하면 학고방이고 그런 집들이 있었어. 정의를 실현한다 이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고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가난한 아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무조건 물건 이제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갖고 너희들 남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상처가 되고 억울한 그럼요. 거예요. 바로 얘네들 네. 말고는 그 반에는 이제 시형 아파트 6단지 그 애들 부자애들 그리고 또 이제 또 더 좋은 민영 아파트 사는 애들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됐나 봐요. 그 반이.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만 남았다고 그 얘기를 하던 그러니까 벌써 8살에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교육에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아까 그 호남인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색칠을 해서 뭐 빨갱이다, 뭐 늘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또 드라마에서 깡패나 맞아. 나쁜 짓 범죄자 하는 막 이런 사람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호남인들은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학대 이제 정의 재생. 높지.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은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발견했을 때 그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억울함에 관해서 같은 편을 들어서 그 억울함을 치유를 해주고 해결을 해주고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의 역할인데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 표라든가 자기 어떤 이익을 쟁취하는 쪽으로 오히려 써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매우 정의롭지 못하고 나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는 결국은 그런 정의로움을 지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라고 정치를 하라는 거지. 네. 자기 이익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를 그런 거 하라고 사실은 뽑아놨더니 네. 지 이익 챙기는 쪽으로 많이 하다는 걸 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 편을 도와주는 척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도와줬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도와줄 때 이게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손해까지도 감수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만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버리냐? 들어주고 싶은데 네.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고 표가 더 많아 보여. 아니면 후원금을 나한테 많이 줄 것 많이 같아. 주고. 예. 그러면 슬쩍 모른 채 어디 사라지고 이쪽 편 억울한 사람 편은 안 들어주고 표가 더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하고 뒤에서 따로 만나서 거래하고 사라져버리고 이게 이제 그렇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못했던. 정치, 정의롭지 못한 정치들이 많이 배출된 뭐 그런 건데 본인은 직접적으로 세상 살면서 억울함 없었어요?
억울한 건 많죠, 뭐. 그러니까 태어날 어. 때부터 우리 어. 엄마는 나를 꼭 아, 아들인 줄 알고 낳았다고 막 그러면서,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 왜 그럴까? 딸, 예, 예, 여자. 그런 음,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죠. 자식이지만 어쨌든 아들과 딸 차별, 음, 그리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뭐 그런 거. 근데 학교에서는 저는 좀 억울한 일이 없고 되려 나 때문에 음, 다른 친구들이 더 조금 억울한 거는 아니고 이제 대회 음. 같은데 저도 자랑할게요. 이게 예. 뭐 미술 대회, 웅변 대회, 글짓기 대회 그런 데서 좀 상을 많이 탔어요. 음, 그러면 그게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데 예, 어쨌든 상이 이제 떨어진 애들은 예, 굉장히 이렇게 시샘을 하고 뭐 이런 게 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좀 사회를 그래서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나는 그랬지만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고 음, 그게 아마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음,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공모방이나 이런 사단법인 마을 만들기를 할 때 보면 성냥팔이 소녀나 음, 프란다스에게에서 나오는 이제 네로 그러니까 음, 그림을 잘 그려서 그 그림을 잘 그리지만 집이 가난하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억나세요? 그 네로의 그 여자친구가 아로아가 이제 걔네 집은 되게 부자였는데 얘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음, 기본적인 건 거기서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빈부의 차별이 더 없는 사회. 예, 그리고 태어난 것 때문에 기회나 음, 어, 기회가 이렇게 박탈, 박탈당하지 애초부터 않는 박탈당했던 거. 그런 것들이 정의롭지 음,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음, 많이 하게 됐고 예, 예,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얘기하는 게 저 사람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친구의 입장을 선생님한테 대변을 했을 때 내가 음,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존재면 내 말이 저기 인정이 되는데 음, 억울한 사람의 대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얘기는 아유 같은 친구라고 너무 감싸주는 거나 그렇게 음, 되는 거를 느꼈다고 할까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런 게 음, 생긴 게 된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으려고. 네, 근데 그게 그런 음, 일상의 반복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죠. 누가 나를 보고 그렇죠. 있지 않더라도 정의로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음, 그런 건 있어요. 법을 준수하고 되게 그 모범생이지만 음, 우리가 80년대 대학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도로 점거하고 음, 어, 투석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과 얘기하고 토론하고 음, 그런 과정들이 법을 가장해놓고는 그 뒤에서 사실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쩔 땐 어, 잘못된 법을 깨뜨리는 예,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의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 음,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가 음, 특히 더 그랬죠. 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가 요번에 그 저기 지난주에 그 자기가 구속 음, 영장이 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뭐 반론 써놓은 거 보셨어요? 자기는 없습니다. 왜? 되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다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음, 거. 아, 그러니까 그 그게 억울함이 또 다른 예. 이건 또 그러니까 다른 거네. 그거는 분리를 억울하다고 해서 해서 다 그 본 부정이야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없는데 거기다 또 갖다 붙여버리는. 예, 붙여버리더라고요. 근데 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많이 30년 전보다 나아진 건, 그죠? 음, 우리가 이제 올해가 민주항쟁 난 지 30주년이고, 음, 또 촛불 우리 든 지가 1년이 다 1년이 돼가고, 됩니다. 예, 네, 되고 1년이 있잖아요. 돼갑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음, 그래서 지금 1주년, 혁명 1주년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그리고 음, 주도해서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 음, 자신한테도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맞아. 응.
이 부분이 특히 정치에서는 좀 맞아. 자각이 되어야 예, 된다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그거를 이제 균형적으로 잣대를 음. 같이 남한테 적용하듯이 자기한테도 서로 해야 이게 가치 정의를 지켜주는 건데 저는 그 뭐 제가 워낙 사람이 긍정적인가? 저는 네. 막 억울함을 세게 느껴본 적은 별로 음. 없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죠 참. 저는 좀 크게 한 생각해보니까 번 있네. 있지 않아요? 그게 있네요. 왜냐면 제가 어떨 때 억울함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제가 네. 사건을 제가 대학교 때 네. 민주화 막 시 하잖아요. 1학년 때. 네. 그 친구가 이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한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88년 당연히 노태우 정권 민주화 안 돼 있고 누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민주화 하라고 이제 잡혀갔는데 뭐 별 큰 죄도 없는 그 내 친구한테 이제 막 검사 판사들이 계속 몰아세우면서는 뭐 그런 폭력 국가보안법 뭐 폭력 행위 뭐 집시법 위반 막 계속 해가면서 뒤집어 막 씌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채 이렇게 하면서 비웃었어요. 방청에 앉아서. 예, 예. 그랬더니 바로 판사가 어머. 너 뭐야? 너 이름 뭐야? 그러길래 예, 김문수요. 그랬더니 주민번호 뭐야? 그래서 뭐 집어넣어 딱 어머.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 그때 판사 이름 기억나세요? 진짜 찾아보고 싶어요. 예, 다시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나도 참 바보야. 그 억울함을 응. 그냥 갖고만 산 거죠. 그래서 10일간 근데 그날이 명절 하루 전날 시골 우리 어머니 뵈러 이제 근데 친구 재판이니까 재판 보고 추석 때였나 보군요. 보고 이제 바로 가려고 짐 다 싸갖고 그 법원에 가서 그대로 그냥 아이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며칠을 계셨어요? 10일간 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누나들한테만 빨리 연락해주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차마 그 거짓말로 이제 그렇죠. 급하게 뭐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했는데 갔다고 그래야 돼. 그런 게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죠, 억울함이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또 아주 정치하고 난 최근이 아주 우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제가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예. 예, 우리 이승희 국회의원님 그 총선거 그때가 12년 선거일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2012년. 국회의원 이제 여기 지역구로 와서 처음에 당선되실 때 제가 이제 상대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야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속 끌고 갔잖아요. 그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결국 그거 무죄 받았잖아요. 나중에. 예, 그러셨죠. 그럼 뭐예요? 제가 한 2년간 그게 2년이나 걸렸나요? 뭐 이야.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그 뭐 선관위에 두세 번 조사, 경찰서 가서 두세 번 조사, 검찰에 가서 두세 번 조사, 또 이제 재판 시작하는 게 재판정이 계속 끌려다니는데 그걸 한 2년간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쵸. 당시에 그 증거물 녹취를 갖고 뭐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몰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도 하여간 많이 이제 억울하셨.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그런. 그렇죠. 특히 억울함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법 정의가 그렇죠. 이제 중요한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왜 죄 있는 사람은 감옥 안 가고 뭐 저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지강원 씨가 아주 큰 저기를 남겼지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제가 지금 언뜻 이름 기억하시냐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국법 그 이제 학생 운동 했을 때 자기를 유죄를 줬던 그 판사가 지난 정권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거를 딱 쓰더라고. 나를 할 때 그랬던 사람. 저도 1심에 그런데 참 그 검사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판사 이름은 생각나. 1심에 저를 또 그거를 그대로 유죄가 있다고 벌금 500만을 때려서 시의원직 박탈 형을 때린 그 이범준 판사라고 그분이
누구죠? 원세훈 국정원장 무슨 재판에서 아. 무죄 때린 사람 있죠. 아, 거기는 무죄 그렇다니까. 때리고 예. 저한테는 1심에서 유죄를 때려가지고 예. 만약에 이게 2심, 3심에서 계속 그 1심 판사가 때렸던 대로 계속 500만 원 했으면 저는 이미 시의원직 박탈하고 그쵸. 지금 재선도 못하고 교육위원장 못하고 정치 인생이 끝날 뻔했던 그 판사. 근데 승진해 갖고 어디로 대구인가 어디로 더 높은 직으로 승진해서 가는 걸 봤었어요. 그때는 예. 그때가 이제 박근혜 때니까. 정부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어질 그 무렵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있죠. 다행히 2심 재판하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예. 무죄로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분들이 또 억울함을 풀어주셔갖고 네. 그 판사 2심, 3심 2심 판사님들한테는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런 그 검사들 음. 저를 몰고 갔던 그 1심 때던 판사들을 생각하면 정말 정말 분노가 치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친일 그것도 기억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요번 이제 우리 세월호도 그렇고 억울한 것을 힘이 없어서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기억하라. 기억해서 그걸 그렇죠. 증언하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 저번에 그 조윤선 뭐 판사 구속 판결 낸 사람도 뭐 조윤선 신랑의 동기고 막 이런 걸 금방 어떻게 보면 신상을 터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터는 신상 그거하고는 그렇죠. 무게가 다른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12시 약속은 네. 깜빡 잊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정의로 오늘 주제를 잡은 예.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서 아이고 소장님 제가 예. 우리 이제 방송 중에 전화도 하고 10분 뭐 정도 약간 늦을 것 같아. 지금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갈게요. 자리 잡고 계세요 거기. 거기 어디? 예, 자리 잡고 계세요. 좋지요 생방송. 예, 오케이. 예.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예. 마을 끊을게요. 방송. 이제 다음엔 그 사람 이제 목소리 나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정치인의 역할은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거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본인의 것도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특히 일반으로 약자들 시민들의 억울함을 봤을 때는 반드시 같이 나서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김원봉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억울한 그렇죠. 우리 한민족을 어떻게 독립을 했겠고 예. 또 독재 시절에 네. 그냥 빨갱이로 몰려갖고 그냥 억울하게 막 사형당하고 막 감옥에 집어주고 고문당하고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때 그래도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계속 외쳐준 정의로운 분들이 있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또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정의로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러나 그분들이야 뭐 정치하시고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또 그 정도 인물이 되니까 그분들은 하지만 뭐 우리 보고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가라고 이럴 수는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 정의로운 리더 투사 지도자는 또 극감답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보통 사람은 뭘 하면 되냐면요. 협력자, 조력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밀정의 영화에서처럼 예. 송강호 역할. 예. 이게 친일파 예. 경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놈이잖아 완전히. 예. 그래도 민족의 양심을 갖고 마지막에는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계속 정보도 알려주고 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네, 바로 저는 그런 사실은 조력자, 협력자 역할들만 해줘도 이런 투사분들이 활동할 때 엄청난 큰 힘이 돼서 결국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몰래 이렇게 조력자, 협력자 역할만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억울한 상황이 실제 딱 발생이 됐을 때 거기서 아예 손 떼고 돌아서면 안 되고 작은 거라도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런 일로 막 투사처럼 나서는 분을 도와주든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든 모르게라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은 그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그 선생님 네.
그 잘못된 거를 폭로했다가 학교에서 막 잘리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나섰던 게 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제 자신이 억울함을 당해봤고 그렇죠. 또 우리 사회가 결국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우리 음. 정치인의 역할이고 특히 우리 민주당의 역할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실천을 하려고 하고요. 정말 저는 그 우리 지금 내부 지구당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당까지 됐잖아요. 과거에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 뭐 좋은 역할을 했다고 뭐 그다음에 참 변절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런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또 민주당에 사실 많아요.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노동운동을 했고 또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세월에 변절자가 돼갖고 어. 본인이 권력자가 돼서 권력을 행패를 부리거나 권력자의 빌붙어서 이 잘못된 판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흐트려 놓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예. 절대로 예. 요거는 안 돼요. 그럼요. 네, 우리 민주당 여당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방심하고 그런 식으로 흐트리면 예. 그걸 변절자라고 하거든요. 네. 변절자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음. 우리 좀 이런 정신들을 음. 특히 선배님들 또 우리들 음. 끝까지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예, 약속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5분만. 예. 그래서 이제 네, 참 오늘 근데 말씀.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지난주에 또 지역 물론 이제 의회나 이런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정의에 대해서 평등 뭐 많이 생각은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또 특히 정치 외교학을 또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학생 때 가졌던 정의에 대한 느낌과 지금 또 의원님으로서 하실 때하고 어때요? 저는 학생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구분 없고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경험도 있냐면 제 친구 중에서 거의 그때는 안 나섰던 친구가 사회에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직장에서 작은 이런 부당한 부정한 일이라도 하려고 끝까지 자기 그렇게 하는 분들 보고 오히려 그러니까 학생운동 때 화려하게 했다가 지금 변절해 갖고 완전히 기득권화 돼 가지고 이상하게 간 사람보다는 그렇죠. 그때는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작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작은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더 저는 참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네, 저도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의원님이 또 일정도 있는데 우리가 방송을 생방송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도 뭐 12시 잘 맞췄죠? 네. 하시고 하고 아까 다 뭉클하게 막 눈물을 그러니까 뭐 오히려 저보다 정의로우신 분이야. 주제는 제가 선정했는데. 아니 좀 많이 그 예? 멋있습니다. 아이 뭐 또 그러라고 모신 건 아닌데 아 여기 네, 너무 멋있게 또 두 지금 분 다 잘 멋있으세요?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바란 거예요. 의원님이 네. 멋있죠. 아유 우리 김정사 의원님도 예. 감사하고 앞에 또 우리 또 멋있게 하시는 네, 우리 박재한 씨도 방청객 양념으로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감정력 좋습니다. 예, 박수로 기억하고 예, 네, 우리를 위해서 박수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갑시다, 박사님. 말막 나오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런가? 네, 조심.